안녕 얘들아. 지난 시간에 이제 지리 수업 잘 들었지? 오늘은 클래스 3교시야. 국어, 화법과 작문. 오늘 나는 수업을 할 정다워라고 해. 잠깐 내 소개를 하자면 나는 2012년부터 축구 취재를 하고 있고 자랑 같아서 좀 그렇지만 나는 처음으로 쓴 이력서를 가지고 이제 기자가 돼서 일을 하고 있고 뭐 내 입으로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나름 소두억강 기자로 이름이 알려져 있는데 좀 민망하긴 하지만 이렇게 내 소개를 해보고 일단 오늘 수업은 인간 이정효 그는 누구인가가 오늘의 주제야. 근데 여기 조명이 조금 밝은 것 같아. 왜 웃니? 오늘은 일단 이정효 감독의 이제 인터뷰, 기자회견 이런 화법을 통해서 이 사람, 이 인간이 도대체 어떤 인간인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거든. 너희들은 이정효 감독 하면은 딱 떠오르는 이미지, 또 좋아하는 팬들 사이에서는 효버지, 또 이슈 메이커, 뭐 대체 불가 이런 수식어들이 있는데 나도 정말 많은 감독들을 만나봤지만 일단 선글라스 좀 벗을까? 이정효 감독은 정말 다른 것 같단 말이야. 축구 감독들이 대부분 이렇게 있고 다 이 안에서 겹쳐 있단 말이야. 스타일이 이 안을 벗어나지 않아. 좀 달라도 교집합이 아주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정효 감독이라는 사람은 나는 요렇게 동떨어져 있는 사람 같아. 교집합이 거의 없는 기존 지도자들과는 아주 많이 다른 14,009명. 이게 어떤 숫자냐면 이 대한축구협회에 등록된 지도자의 숫자야. K리그 1 감독은 몇 명이지? 12명. 그치, 12명이지. 그럼 이게 왜 몇 퍼센트만 감독이 될 수 있는 걸까? 1부 리그에서? 문과구나. 0.01% 미만이지. 정말 어렵게 1부 리그 감독이 될 수 있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수저를 물고 태어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 이정효 감독에 내가 인터뷰한 적이 있는데 이정효 감독은 본인을 동수저라고 표현을 했어. 동수저, 이거 어감이 좀 어때? 조금 좋아 보이진 않지. 축구인들을 사실 이렇게 우리가 뭐 계급처럼 하면 좀 그렇지만 좀 이해를 하기 쉽게 설명을 하면 레전드도 2002 월드컵을 경험해야 돼. 그래야 다이아몬드 수저가 될 수 있어. 뭐 홍명보 감독, 뭐 이민성, 윤정환 감독 이런 분들은 2002 멤버잖아. 금 수저 하면 좀 국가대표에서 어느 정도 경력도 있고 꽤 이름을 좀 알렸던 선수. 뭐 동수저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 뭐 프로축구에서 뛰긴 했지만 거의 몰랐던. 너네 이정효 감독 선수 시절 들어봤어? 모르지. 사실 나도 몰랐어. 이정효 감독이 선수 시절에 인터뷰를 한 번도 안 해봤다고 하더라고. 그런 완전 무명에 가까운 사람인데 지금 이 0.1%의 확률을 뚫고 K리그 1에서 감독을 하고 있지. 근데 1부 리그 감독이 직접 된 게 아니잖아. 이 사람은 2부 리그에서 시작을 해서 본인이 팀을 끌어올렸단 말이지. 그래서 더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고 예, 당연히 동수자라고 생각을 해요. 흡수는 아닌 것 같고 그래도 K리그에서 프로 생활을 한 10년 이상 했고 그래도 한 200경기 이상 뛰었기 때문에 저는 이게 동수자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코치 때랑 지금 감독 됐을 때랑 좀 변하셨나요? 변했지. 나는 그게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우리나라에서 코치의 역할은 굉장히 제한적이야. 코치가 가진 모든 아이디어를 감독한테 이야기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야. 그래서 이 사람도 이제 뭐 여러 감독들과 함께 했었지만 약간 본인의 생각, 본인이 갖고 있던 철학이나 아이디어들은 코치를 할 때는 다 쓰지는 않았던 것 같아. 그래서 감독이 되면 나는 이렇게 해야겠다. 그런 것들을 되게 차분하게 꼼꼼하게 정립을 한 거지. 그게 감독이 된 후에 발현이 돼서 맞아 떨어졌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아이디어가 있으면 제가 이제 문자를 드리거든요. 한 2시, 3시 정도에. 그러면 이제 답장이 오세요. 이거는 이랬으면 좋겠다, 이랬으면 좋겠다. 또 피드백을 좀 많이 주시고. 그런 부분이 좀 다른 감독님들이랑 소통하는 차이가 있지 않나 싶어요. 광주FC의 이제 최경록 선수가 아주대학교에서 이정효 감독 코치 시절에 함께했던 선수인데 그때도 정말 막 아이디어가 많았다고 하더라고. 그 정도로 굉장히 풍부하고 또 많은 생각들을 하고 있었는데 그걸 얼마나 하고 싶었겠어. 근데 기회가 온 거지. 그거를 잘 살려서 이렇게까지 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 가끔 제가 저희 선생님들한테 이야기하거든요. 우리나라 아마 100명의 지도자들이 있는데 만약에 밑에 코치가 더 뛰어난다면 그 100명의 감독들이 몇 명이나 정말로 수용을 하고 들어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과연 몇 명이나 들어줄까요?
조직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회사도 마찬가지겠죠. 자기보다 뛰어난 직원이 있으면 그 직원을 어떻게 잘 키워주고 성장시켜주고 활용할 생각은 안 하고 어떻게 하면 밟을까? 어떻게 왜 네가 나보다 얼마나 잘나면 얼마나 잘났어? 약간 이런 사회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사회를 한번 좀 제가 좀 깨트리고 싶은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 발언들 그것도 분출해지는 건가요? 그거는 그냥 그분이 원래 그런 사람이다. 네, 원래 성격이 좀 급한 면도 있고 다혈질적인 부분이 있어서 경기할 때는 승부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리도 많이 치고 화도 많이 내고 좀 이렇게 누르고 다스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좀 거친 모습이 종종 있었어요. 자, 이정효 감독을 표현하는 단어. 자, 매기남. 덱스. 덱스가 어떻지? 생태파게. 잘생겼어. 이정효 감독도 잘생겼어. 젊어 보이잖아, 되게. K리그의 매기남 이정효 감독이라고 칭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지금까지의 이 사람의 행보를 보면 정말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거든. 부임하자마자 K리그2에서 우승을 했지. 그러면서 승격을 했고 지난해에는 3위에 올랐어. 사실 이 광주라는 팀이 K리그 구단 1부 리그에서는 가장 적은 예산을 쓰는 팀이야. 늘 강등 후보. 올라와도 또 강등되고 이런 걸 반복하는 팀이거든. 근데 지난 시즌에 광주가 엄청난 성적을 냈지. 구단 역사상 최다승 16승을 기록을 했고 또 최다승점 59점. 그리고 3위에 오르면서 이제 아시아 축구연맹 챔피언스 리그까지 출전을 하는 아주 대단한 성과를 올렸는데 정말 광주가 대단한 이유는 이 악팀들이 쓰는 굉장히 흔한 전술이 선수비, 후역습이라고 하지. 근데 광주는 그렇지 않거든. 광주는 어떤 팀을 만나도 자기 스타일대로 흔히 말하는 뻥축구하지 않고 후방에서부터 섬세하고 정교한 패스를 하면서 전진을 하고 또 골까지 만드는 그러니까 이런 완성도 높은 축구로 3위까지 했다. 이거는 정말 K리그 역사에서 앞으로 영원히 회자될 사건이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얼마 전에 깜짝 놀랐는데 그 국민 MC 유재석 씨가 이정효 감독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 주말 예능에서 K리그 감독이 그렇게 나오는 게 사실 정말 없는 일이거든. 근데 그 유재석 씨가 이정효 감독이 내 롤모델이다 이러면서 막 약간 비슷하게 따라하시는 걸 보고 와, 이 사람이 진짜 엄청난 스타가 됐구나. 나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 런닝맨에서는 저를 이제 언급을 해주셨잖아요. 그건 어떻게 크게 보면 저를 위한 것도 있지만 크게 보면 저희 K리그 흥행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언제 시간 되시면 광주에도 한번 오셔가지고 저희 광주 FC 선수들 위해서 좀 응원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가까운 FC 서울 김기동 감독님한테도 좀 응원하러 경기장에 찾아가 주셔서 좀 응원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정효 감독의 여러 가지 어록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놈이 와서 감독한다니까 팀 자체를 개무시한다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 내가 안 되는 사람이 바라는 사람이 많을 거다. 그래서 더 잘하려고 한다. 아, 정말 강하지. 단어도 세고 의미도 세고. 그러니까 이게 정말 대단한 게 뭐냐면 이거를 혼자 인터뷰할 때 한 게 아니라는 거야. 다른 팀 감독들 다 있는 자리에서 했다는 거야. 이 사람은 깡따구가 아주 센 사람이라는 거겠지? 그 다음 인터뷰가 아주 압권인데 이제 2라운드 FC 서울한테 졌잖아? 그 경기 이후에 이거 아주 유명한 유행어가 됐어. 저렇게 축구하는 팀한테 졌다는 게 제일 분하다. 이거는 내가 생각해도 그래서 이정 감독이 이 얘기를 하고 이제 주변에 이제 이 사람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니야. 전화를 많이 받았다고 하더라고. 그러지 말아라. 일단은 언론에서 그런 수위가 높은 발언들을 했을 때 좀 걱정이 됐어요. 제가 또 오래된 친구고 해서 그런 부분이 좀 걱정됐는데 저는 전화해서 이제 그런 부분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좀 선을 좀 지켜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본인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잘 끌어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도가 지나칠 때도 있었지만은 그래도 그런 자신감이 있어서 하는 발언이라 생각하고 잘 될 때는 그런 발언이 굉장히 아무렇지 않게 넘어가는데 못했을 때 그게 화살로 돌아올 수 있다는 걸 좀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인터뷰가 있어서 서울 선수들이 굉장히 기분이 나빴을 거 아니야. 근데 시즌 마지막에 기성용 선수가 축구 잘하는 팀으로 광주를 뽑아. 상대하기 가장 어려운 팀으로 광주를 이야기를 한단 말이야. 그런 걸 보면서 그럼에도 역시 광주는 축구 자체로 증명을 했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했었지. 그 다음 세 번째. 이거는 내가 이 현장에 있었어. 페트레스코 감독님 연봉이 어떻게 되죠? 정말 궁금합니다. 돈을 얼마를 받는데 축구를 이렇게 못하죠? 라고 정도로 해석할 수가 있겠지.
일렬의 인터뷰를 이야기를 해봤는데 너희들은 이 인터뷰가 좀 어떻게 다가오니? 기자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기자들이 좋아할 것 같다. 사실 광주는 이제 기자들이 많이 안 가는 지역 중에 하나거든. 근데 이제 작년부터는 기자들이 그래도 늘 대여섯 명 이상씩 오더라고. 기대감을 갖고 가는 거지.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를 해줄까? 어쨌든 지금 분위기에서는 이 이정효 감독의 인터뷰가 사람들이 또 많은 반향을 일으키잖아. 뭐 그런 점에서는 난 또 긍정적인 게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자, 그 다음 키워드는 축친남이거든. 축친남. 이 축친남. 아, 다시 해야겠다. 축친자구나. 축친자. 이정효 감독이랑 인터뷰를 하다가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 사람들이 감독님 보고 축구 도라이라고 하더라 라고 했더니 역시나 뭐 예상대로 이분은 좋다. 축구인이 축구에 미치면 좋은 거 아니냐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근데 내가 봐도 이 사람은 진짜 축구에 좀 미친 사람이 맞는 것 같아. 이제 동계훈련을 우리나라는 이제 2차 훈련을 제주도에서 많이 하거든. 가보면 여기 24시간 카페가 있는데 거기서 정말 분석관이라 정말 밤새 그냥 분석을 해. 욕바지. 그냥 저분 욕바지. 저분 욕바지. 저보다 좀 축구에 더 미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힘든데. 제가 조금 힘들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감독님이잖아요. 근데 잠이 안 온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더 열심히 하면 되잖아요. 너는 30대고 나는 이제 50인데 너하고 18살 차이 나거든요. 32, 저는 50. 당연히 제가 힘들죠. 못 따라가죠. 너무 싫어요. 재밌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경기도 보고 해외 경기도 보고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우리한테 응용을 할 수 있을까? 그걸 연구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지난 겨울에는 또 실제로 잉글랜드까지 가서 자기가 롤모델로 삼을 만한 경기들을 보고 왔더라고. 그러니까 뭐 나도 이제 많은 감독들을 만나지만 이렇게 축구에 진심인 사람이 있을까? 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거든. 역시나 이런 노력 같은 게 결국 지금의 이정효 감독을 만들었다. 좀 미쳐 있는 사람 같긴 해요. 영상을 보면서 이제 선수들한테 피드백을 보낼 때가 있어요. 그럼 저도 모르게 입가에 자꾸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선수들한테 막 계속 피드백을 보내주고 선수들이 어떻게 변할까에 대한 기대하고 혼자 막 좋아하고 막 이런 거 보면 아, 정상은 아닌 것 같다, 확실히. 해외 축구 보고 그다음에 저희 팀 선수들이 이제 잘한 영상을 보면 되게 막 소름 돋고 그러거든요. 그랬을 때 좀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 초창기 때는 너무 팀이 조금 잘하고 있어서 그런지 아니면 저희 이제 역할이 다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한 2시 뭐 이 정도면 잤는데 요즘에는 조금 저도 감독님을 보면서 느끼는 부분은 되게 쉬운 길이 많잖아요. 근데 항상 옳은 길을 좀 찾아가시려고 노력을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좀 많이 존경스럽죠. 사실 지금 뭐 광주 축구에 대해서 물어보면 전술을 잘 아는 축구인들은 사실 축구에 큰 문제는 없다. 뭐 빌드업이나 공격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나 이런 것들은 여전히 수준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 수비 라인이 사실 굉장히 재편성이 됐잖아. 그러니까 수비 조직은 아직 좀 만들어가는데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 그래도 나는 이제 광주가 이 위기를 벗어날 힘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K리그에 늘 알겠지만 승강제라는 제도가 있잖아. 늘 감독들이 강등 그리고 나아가면 이제 입지를 걱정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이정효 감독의 입지가 어느 정도로 큰지는 사실 내가 설명을 안 해도 되겠지만 정말 광주에서 지금 이정효 감독은 거의 신이거든. 입지가 워낙 탄탄하기 때문에 최근에 이렇게 어려운 과정을 겪고 있다고 해도 이 사람이 자기의 소신이나 철학을 버릴 이유가 전혀 없어. 나는 어느 정도 시간이 좀 주어지면 충분히 이제 반등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인간 이정효는 어때 보여? 이미지가? 내가 경험한 이정효 감독은 일단 냉정한 건 사실이야. 본인의 영역 안에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에 대한 뭐 온도라고 해야 될까? 그런 게 많이 좀 다르긴 한데 주변 사람한테는 굉장히 따뜻한 사람이라는 결론을 내렸어 나는. 이거는 굉장히 미담인데 이정효 감독의 절친에게 내가 들은 얘기인데 12년 전에 이 분이 정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 나중에 갚으라면서 그냥 3천만 원을 빌려줬다고 하더라고요. 12년 전이면 사실 이정효 감독이 그렇게 돈을 많이 벌 때는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의리도 있는 사람이라서 그래서 여러 가지 입체적인 캐릭터들을 볼 때 매력이 있는 게 아닌가 싶고 제 개인적으로는 정말 고마운 분이시고 예전에 인터뷰에서 말했듯이 축구를 다시 알려주신 분이기 때문에
정말 항상 고마움을 가지고 있고 감독님이 없었으면 지금의 제가 없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항상 고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괜찮은 놈이고요. 일단은 제가 선수하면서 이렇게 노력하는데 성공을 못하면 나도 성공을 못할 거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굉장히 노력하고 모든 걸 던져서 하는 스타일이라 제가 볼 때는 노력의 표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광주 FC도 이정효 감독 같은 축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하고 모든 걸 던지고 희생을 아끼지 않는 그런 친구였어요. 선수 때. 그래서 앞으로도 광주 FC 굉장히 이정효 같은 축구, 계속해서 멋진 축구 했으면 좋겠고요. 앞날에 항상 빛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빈틈이 있다고 느꼈을 때 있어요? 술을 잘 못하셔서 홍초를 타드시더라고요. 뭐 근데 이게 흠은 아니잖아. 홍초 타는 비율을 좀 알려주세요. 옆에서 봤는데 반반 정도 타는 것 같던데. 예, 그렇게 먹어요. 그렇게 먹으면 안주가 필요 없더라고요. 그 다음날 좀 편해서 독한 술을 먹을 때 그렇게 먹습니다. 이분이 또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이분이 또 약간 패셔니스타로 또 유명해서 사복도 굉장히 막 가오리핏 막 이런 거 입고 그러거든. 그래서 가끔씩 보면서 이 옷을 도대체 어디서 샀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기도 해. 엉뚱한 사람인 것 같아요. 생각 자체가 좀 많이 엉뚱해요. 어떤 때는 좀 따뜻한 면도 있는 것 같고 어떤 때는 정말로 진짜 냉혈? 진짜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약간 저보고 4차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 친구들은 16차원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면 뭐 4차원, 8차원도 다 아우른다고. 근데 저는 제 스스로한테 엉뚱한 사람. 그러니까 남들이 생각하지 않는 걸 좀 생각하고 싶은 사람. 제 자신한테 바라는 기대가 너무 큰 것 같아요. 웬만한 성취감 갖고는 제가 만족이 안 돼요. 그래서 그게 저한테 큰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도 될 수 있고 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어요. 이정효라는 캐릭터 정말 K리그에 절대 없어.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집합으로 묶을 만한 요소들이 너무 없는 사람. 그러니까 외국인도 사실 이 정도로 막 노빠꾸로 말하고 행동하진 않거든. 한국 정서를 정말 파괴하는 외국인 감독 같은 사람인데 이렇게 하는 게 결국에는 실력, 능력이 기반이 돼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 만약에 이 사람이 실력도 없는데 맨날 인터뷰로 막 하면은 그거를 누가 좋게 받아들이고 인정을 해주겠어. 근데 이 사람은 본인이 말한 대로 성적을 내고 또 축구를 완성하고 아주 좋은 능력을 보여주기 때문에 물론 비호감도 있지만 열광을 하잖아. 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K리그 역사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캐릭터의 등장이라고 생각을 해. 지금까지 이렇게 한번 빠지면 헤어나올 수 없는 이정효 감독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어때 이제 이정효 감독이 조금 더 알고 싶어졌겠지? K리그를 열심히 보면 특히 광주 경기를 열심히 보면 축구만 보이는 게 아니라 이정효 감독이 막 화를 내고 막 열정적으로 팀을 이끄는 모습을 볼 수 있으니까 앞으로도 K리그 열심히 보길 바라고 K리그 클래스 3교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 다음 수업은 더 재밌으니까 기대하고 그럼 안녕.